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즐겁게 보내야지 하며 입꼬리가 올라가셨습니까? 잠깐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두 채, 매달 연금 280만 원, 자식은 의사의 변호사. 남들이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팔자입니다. 그런데 이분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통장 잔고를 2번씩 확인하고 물가 뉴스만 나오면 가슴이 쿵 내려앉죠. 명절에 자식들이 와도 사흘이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넓은 아파트에 노부부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넓은데 왜 이렇게 좁은 느낌일까요? 돈이 많은데 왜 불안할까요? 자식이 의사인데 왜 외로울까요?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 작은 빌라에 혼자 사는 73세 이정희 씨. 연금은 월 65만 원. 자식은 하나인데 광주에 있어 자주 보지도 못합니다.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저분 옆에만 있으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아침마다 골목을 걷고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스마트폰을 가르쳐 드립니다. 저녁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잘 자랐네. 기특하다. 이정희 씨는 이걸 상팔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 눈에는 영락없이 상팔자로 보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진짜 부러운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오늘 5가지 태도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가볍고 우아해질 겁니다. 첫 번째, 70세는 채우는 나이가 아니라 덜어내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채워왔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경력을 채우고 통장을 채우고 자식 성공까지 내 것처럼 채워왔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채웠는데 왜 여전히 무겁고 불안할까요? 불안의 본질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더 집착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으니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은퇴를 했는데도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강박이 우리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요. 남의 아파트 평수를 부러워하기보다 오늘 내가 먹은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에 오늘 날씨 참 좋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수원에 사는 72세 윤혜숙 씨는 요즘 매일 아침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오늘 버려야 할 걱정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서 서랍에 넣어버립니다. 처음엔 웃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랍이 채워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덜어내는 연습, 거창할 것 없습니다. 걱정 하나씩 하루하루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내 두 발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70세 이후 가장 서러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시장을 갈 때도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 삶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충북 청주에 사는 76세 박정남 씨. 2년 전 욕실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딸들이 번갈아 돌봐줬는데 고마우면서도 매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화장실 한번 가는데 딸한테 부탁해야 하는 그 상황이 말이죠. 퇴원 날 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 이 꼴은 못하겠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박정남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네가 고마운 건 맞는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되는 건 싫다는 거야. 자립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였던 겁니다. 박정남 씨는 퇴원 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욕실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단백질 반찬을 빠짐없이 챙겼죠. 걷는다는 건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당장 20분만 더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노년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이제 정리해도 됩니다. 70이 넘어서까지 자식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만나고 나면 왠지 허탈한 모임을 억지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타인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은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남의 자랑에 속이 쓰리고 남의 험담에 마음이 더러워지는 그 자리, 그게 나를 얼마나 소진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에 사는 71세 김순자 씨, 40년 지기 친구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는데 돌아올 때마다 왠지 피곤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만날 때마다 아들 자랑을 반복했거든요. 어느 날 김순자 씨 그 모임에 빠지기로 했습니다. 대신 혼자 카페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나눔이어야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풀면 날아가 버립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딱 그리울 만큼의 거리를 두십시오. 내가 혼자서도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자식이 먼저 전화를 해옵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가장 매력적인 법이거든요. 네 번째, 매일 아침 눈뜰 이유를 스스로 만드십시오.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해방감이 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 공허함이 찾아오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왜 일어나야 하지? 경남 통영에 사는 74세 최병욱 씨, 33년간 조선소에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2달 만에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고 텔레비전은 봐도 재미가 없었죠. 그때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뭐예요? 최병욱 씨가 대답했습니다. 낚시.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애들 키우느라 못했지.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낚시용품 가게에 갔습니다. 동네 낚시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전날 밤부터 설레서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쓰는 활동에서 온다. 거창한 성과를 낼 필요 없습니다. 상추를 키워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동네 어르신들 스마트폰을 가르쳐드리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 작은 루틴이 쌓여서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하고 싶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는 하지 못한 말, 2위는 가보지 못한 곳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애들 다 크면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77세 한명순 씨,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셋 키우며 살았습니다. 버킷리스트 한 번이 경복궁 가보기였는데 평생 미뤄왔죠. 서울은 번잡해서, 혼자 가기엔 멀어서 하며요. 작년 봄, 한명순 씨 혼자 기차를 탔습니다. 손에 지도 들고 등에 배낭 하나 메고 서울역에 내려 지하철로 갈아탈 때 잠깐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다녀서요. 그런데 경복궁 정문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왔나? 사진을 찍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명순아, 잘했다. 잘 왔다. 달력에는 나중이라는 날짜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시작하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에 혼자라도 가십시오. 오래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너 참 잘 살았다. 수고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황금 노후는 화려한 노후가 아닙니다. 평온한 노후입니다. 강남 아파트가 없어도 됩니다.
통장 잔고가 수십억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마다 문을 두드려줄 이웃 한 명이 있고 내 발로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상팔자입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뜻을 세워라. 뜻이 없으면 하루도 낭비된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참 단단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의 시간입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없이, 더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오늘 하루를 그냥 평온하게 즐기십시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며 창밖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오롯이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진짜 팔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호성TV의 안호성 코치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